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의학 총각 6번째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변증 론치에 대해서 했죠. 한의학적 진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전 시간까지는 요 입법 방위론을 포함해서 어떤 요 정체관념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봤죠. 간단히라고 보기엔 양이 많았지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정체관념과 요 변증 론치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그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엄청 난해한 개념이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지금 아침이라서 제가 녹화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습니다. 새벽. 그래서 조금 목이 잠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생명은 정체관념에 의해서 뭘 형성하죠? 유기체를 형성하죠. 유기적 정체를. 그러면 이 유기체를 바라보는 어떤 요 유기체라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즉 생명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중에 요거 인체의 탄생 시점 전후에 어떤 물질적 요소들이 작용을 하느냐, 요걸 먼저 볼 거예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체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은 이거 두 개예요. 기와 정이다. 그런데 동의보감의 편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요 네 가지를 꼽거든요. 정기, 신혈. 그리고 얘는 동의보감 편제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물론 이 앞에 신형이 있지만, 신형편이 있지만, 신형 다음에 정기, 신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과 기가 먼저 나오긴 하죠. 동의보감에서도. 그 이유가 있겠죠. 보통 정기, 신혈 네 가지를 꼽는데 왜 여기서는 기와 정이라고만 했느냐. 일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포인트 기준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탄생 시점입니다. 극초반이에요. 극초반. 뭔가 자발적인 그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전이지.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시점은 원활한 자발적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 여기 포인트죠. 시기가 아닌 탄생 전후의 선천적 시점.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상태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이 시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과 혈은 사실 이미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명 활동을 이어갈 때 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구성 물질에서 배제를 하는 거기도 하고, 여기 나오죠. 탄생 이후에 자발적인 생리적 과정을 통해야만 왕성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신과 혈. 왜냐하면 지금 논의 중인 시점이 탄생 전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자발적인 생리적 과정을 할 때는 얘네가 다 동등하냐, 전기신혈이. 사실 그렇게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게, 보죠. 혈은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연기예요. 연기랑 정이 결합해서 변화된 2차 산물에 불과합니다. 즉 이 혈이란 거는 그냥 얘네 둘이 어떻게 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 또한, 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신은 기와 혈의 지속적인 자양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리고 얘는 또 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 뭐로 보죠? 형이상학적 존재로 보거든요. 신명.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 탄생 전후라고 시점을 국한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 생명 활동 시기의 주요 물질도 되게 거칠게 나누면 그냥 기와 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리를 하면 혈이란 건 어차피 기와 정이 화해서 생긴 거고, 신 또한
이렇게 2차적으로 생성된 혈과 기의 자양을 받으면과 동시에 형이상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로 분류하기 애매하다. 그래서 결국은 탄생 전, 여기는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했지만 자발적 생리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탄생 후의 과정에서도 결국은 기와 정으로 압축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좀 느낌 오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긴 문구들을 한번 살펴봐야죠. 원문을. 어차피 원문에서 시험이 다 나오니까. 자, 보시면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통천하 일기이. 이거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렇죠? 장자. 장자의 그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사실 지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이 뭐랄까 약간 너무 근원적인 쪽이거든요. 만약 우주론, 우주 생성 쪽 관점, 뭐 빅뱅, 천지창조 요쪽 시간대를 다루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주제 넘게 요거를 뭐라고 딱 규정 지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뭐 학식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한 번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관점 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평소에 가졌던 그런 우주론이나 창조론 요쪽 개념하고 약간 믹스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통천하 일기란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극단적으로 미세한 근원적 물질, 즉 일체적 기. 결국 이 일체적 기라는 게 어떤 특유의 변화나 분화를 거치면서 그냥 삼라만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상당히 오인하고 있는 게 이거죠. 천하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 그냥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오인을 하거든요. 이거 불교의 어떤 관점이에요? 사실상 모든 존재는 뭐다? 뭐 고유의 어떤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재범과, 그죠? 나라는 게 없다. 사실은 다 하나다. 약간, 아이고, 어가 아니죠. 재범무, 요거랑 좀 연관이 되죠. 개념이. 사실은 독자성을 지닌 삼라만상은 없다. 실제로는 어떤 거? 무질량성, 극단적으로 미세하기 때문에 질량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일체성, 그냥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거야. 마치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클레이나 슬라임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한 덩어리의 기. 한 덩어리 뭐 일체성, 요거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이거는 개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는 한 덩어리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공이란 것도 없습니다. 요 일체적 기에는. 아시겠죠? 그냥 다 기예요. 기가 안 퍼져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관통하는 건 하나의 기일 뿐이다라고 그 장자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 것처럼 오인되는 삼라만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한 덩어리의 기가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주기적 운동이 나타나고,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주기적 운동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되게 일시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일 뿐이지, 결국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은 그냥 결국은 한 덩어리의 기라 이거죠. 조금 난해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일체적 기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천하 일기란 문장을. 그래서 이거는 굳이 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영화 예를 들 건데,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루시. 스칼렛 요한슨하고 최민식, 모건 프리먼 나오는 영화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액션성도 좋지만 막판에 약간 스포일 수 있어요. 안 보신 분들에게는. 풀각성된 루시가 그 모건 프리먼을 위시한 그 동료 교수들한테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과 엮어서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조금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 차로 설명을 합니다. 차 한 대가 있고 얘가 어떤 일정 속도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도 또 나타나고 화면에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보일 거예요, 차가. 물론 속도가 빨라질수록 잔상이 길게 남고 얘가 구체적인 형태는 안 보이지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루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인식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에 도달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계속 빨라지다가 결국은 배경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느낌 오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어떤 것도 잡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태가 요 일체적 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시성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원래 일체적 기가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브레이크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브레이크 걸려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쪽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이렇게 가고, 어떻게 보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진동을 하는 움직임을 띠겠죠. 이러면은 일방향성으로 브레이크 없이 가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 때마다 브레이크 걸려서 돌아오고 하니까 속도가 약간 낮은 상태의 차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식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국 이 인식이 될 수 없는 일체적 기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어떤 중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삼라만상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루시 한번 보세요. 재밌고 나름 생각할 거리도 줍니다. 액션도 좋고. 지금 요거랑 요거 비유 조금 이해 가시겠죠? 결론은 루시를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라는 게 안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보이는 기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냐? 한의학에서는. 그거는 또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생명 현상을 다룰 때 언급되는 기는 요 일체적 기, 즉 아예 안 보이고 무질량성, 일체성 기에 비해서 물질성과 독자성이 강한 범주의 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이렇게 주기적 반복 운동을 하면서 인식 가능하게 된 것들 중에서 그나마 무형성이 강한 애들 있죠.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국 이 한의학에서 보는 기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삼라만상처럼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일 뿐이고 결국은 일체적 기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 일체적 기로 생리 현상을 다루기엔 너무 뭐랄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실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인 존재 상태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그냥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물질성과 독자성이 강한 범주의 형체 중에 무형성이 강한 형체를 기라고 본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에도 개념의 그런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의 기는 요 일체적 기, 천하에 널리 퍼져 있고, 널리가 아니고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일체적기라는 게 아까 말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초기의 물질이 되겠죠. 미세 물질. 그럼 이제 약간 천지 창조론이 들어갑니다. 창조론이. 보시면은 일단은 천지의 기가 생기겠죠. 얘네가 교감해서 만물이 생깁니다. 뒤에 보시면. 그럼 보시면 이러한 일체적 기가 원래는 브레이크 없이 쭉 가야 되는데 각 영역별로 미세한 진동 양상의 편차를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번복 운동하는, 주기적 운동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뭐 이런 폭이나 진동 폭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진동 양상의 편차를 보이면서 보다 동적인 기운이 있겠죠. 뭔가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러면 폭이 더 크고, 브레이크가 좀 늦게 걸리면서 속도가 빠른 애들 있죠. 약간 더 무형성이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이 천기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강하게 걸리면서 속도가 좀 느린 애들, 정적인, 음적인 애들이 지기. 아시겠죠? 그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기고, 이런 천기와 지기가 결국은 뭐 된다? 중첩된다. 이거는 그거 아시죠? 파동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애도 있는데 완전 다른 길이와 방향, 폭과 방향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 그럼 요 두 사이 여기서는 뭔가 중간 방향의 어떤 진동이 생기겠죠. 아시겠죠? 이게 중첩이에요. 결국 궁극의 양적 그런 기운인 천기와 지기 사이에서 뭐 천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지기는 약간 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막 중첩되는 거야. 중첩되면서 요 사이에서 만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어떤 중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만나서 한번 중첩되고 끝나면 그게 어떤 삼라만상이 될 수가 없고, 중첩되면서 여기서 다시 어떤 중심이 생겨서 여기서 또 독자적인 진동이 생기면은 그게 비로소 어떤 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시겠죠? 결국은 이 중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변화에서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중첩되고 나서 이게 포인트죠. 독자적인 중심성이 부여된 후 그 다음에는 계절적 변화나 이런 게 있겠죠. 풍간사습 조화 이런 거에 개체별 편차 유발 작용이 가미됨으로써 뭐 사람도 생기고 만물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에 해당된다. 사실 인체만이 아니라 만물은요, 일체적 기로 생성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먼저 분화가 되고, 이 천지가 서로 천지의 기운이 중첩되면서 뭐가 생긴다? 만물이 생긴다.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이거는 사실상 모든 한의학적 내용에서 가장 그 개념 이해하기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창조나 이런 빅뱅 요쪽 수준의 요쪽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도 그냥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하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념들입니다. 태역, 태초, 태시, 태소. 간단히 단어를 보면 이 태는 뭐 클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뭐랄까 어떤 궁극의 가장 근원적인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뭐 궁극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역은 뭐냐면 잠시만요. 지워지네. 역은 변화입니다. 변화.
주역할 때 역자죠. 주역이 사실 뭘 다룬 내용이에요? 주역이 변화의 패턴을 분류를 한 거잖아요. 여기도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뭐랄까 근원적인 변화의 느낌? 근원적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은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와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랑 시가 둘 다 어떤 뭐랄까 처음, 시작 뭐 그런 느낌인데 초가 약간 더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고 하지 흔히 뭐 태초에 어떤 뭐 빛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태시에 어떤 빛이 있었다 이런 말 안 하거든. 그래서 굳이 나누면 변화보다 여기 약간 더 근원적인 느낌인 것처럼 그 의미가. 그래서 초와 시도 개념은 비슷한데 뭔가 얘가 초라는 게 조금 더 근원적인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소는 뭐예요? 뭐 타고난 거. 대표적인 단어가 소질. 이건 약간 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난해한 개념을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해봅시다. 최대한. 하늘의 형상. 하늘이라고 했지만 사실 천지겠죠. 천지. 천지는 건으로부터 생깁니다. 건. 이거 주역의 64궤 중에 건괴 있죠. 건괴. 건도 있고 이것도 하늘이란 뜻인데 나중에 천지랑 건고는 개념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근데 이 건이란 거는 뭐냐면 건 여기 나오죠. 이게 궤상으로 따지면 뭡니까? 저도 주역을 잘 모르지만 세 개 다 양이에요. 그죠? 극도로 양적인 거. 극도로 양적인 거 뭡니까? 지금 방금 배우셨는데. 예, 일체적기.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애들. 그죠? 그럼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건은 온전한 일체적 기의 세계예요. 어떤 진동이나 이런 양상이 전혀 없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기의 세계. 아시겠죠? 그래서 천지는 그러면 건에서 이런 기의 세계에서 생긴다. 그럼 아까 그 우리가 했던 요거랑 좀 비슷하죠? 일체적 기에서 이제 드디어 진동 양상의 편차가 보이면서 천지로 분화된다. 이것도 일체적 기의 세계인 건으로부터 천지가 뭐가 된다? 탄생된다. 그죠? 그래서 건은 일체적 기의 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앞에 내용하고 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더라. 아까 말했던 태역, 태초, 태시, 태소. 그죠? 그럼 이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하위 단계. 이게 순서예요. 태역이 제일 처음이죠. 태역. 미견기야. 자. 아까 태역은 변화라고 했죠. 여기 궁극의 변화 상태. 즉 어떤 브레이크도 안 걸린 상태를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태역과 건의 상태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일체적 기가 어떤 영역, 전 영역에서 동일 양상으로 고르게 운동. 즉 브레이크 없이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기가. 사실상 이 건의 상태인데 이 건의 상태를 굳이 네 가지 하위 단계로 나눌 때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중에 하나라고 봤을 뿐 사실상 얘네들은 동일한 과정이죠. 상태가. 브레이크 없이 일체적 기가 운동하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경향성을 띠는 영역이 보이지 않는 상태. 즉, 이 미견기에서 요 기는 뭘까요? 여기는 요 일체적 기보다 유형성이 강한 기. 즉,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어. 근데 어떤 기가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줄어서 얘네만 달려가고 얘는 슬슬 역방향으로
진동할 준비를 해.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뭔가 속도가 줄어드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일체적 기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감소되는, 그래서 뭔가 중심을 향할 것 같은 기의 상태, 그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직 요 태역에서는 속도가 감소돼서 뭔가 중심으로 회귀할 것 같은 기의 상태가 아예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전한 온전한 일체적 기의 세계가 결국은 태역이죠. 극단의 어떤 궁극적인 변화의 상태, 태역. 그래서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태초는 뭐겠어요? 뭔가 이런 애가 나타나는 거야. 요런 애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태초, 신. 사실상 신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뭐랄까, 아까 그 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적재적소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얘가 진동운동을 하게 하는 것, 저는 이거를 신이라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태초는 신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가던 애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뭔가 브레이크 걸리려고 해. 브레이크가 이미 걸렸어. 그래서 속도가 감속되고 있어. 특정 경향성을 띠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지. 즉, 요 기가 앞에 태역에서는 보이지 않던 기가 어떻게 돼요? 나타났어요. 기의 시작. 브레이크 걸린 기가 나타났어. 그래서 태초는 브레이크 걸린 기가 나타났다. 기짓이야. 좀 이해 가시죠? 아까 태역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아직 일주기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기성이 확인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중심이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태시는 뭐가 있어요? 중심이 확인된 거야. 형의 시야. 형지시. 단일 주기적 운동성이 확인된 형의 시초 상태. 형지시.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감속되던 애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감속돼서 이쪽으로 갔어. 이러면 확실히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죠. 즉, 뭐가 작용한 거야? 신이 작용한 거죠, 요 놈이. 그래서 신이 작용이 확실히 확인되는 요 시점, 즉, 어떤 진동이나 주기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기, 요런 게 나타난 거를, 요런 걸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루시 얘기해서 다뤘듯이. 그래서 요거는 형의 시초입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태소는 뭘까요? 아까 태소의 소는 소질할 때 소질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겁니다. 태소는 질의 시작입니다. 질. 태소. 이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주기 운동을 하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약간 얘네는 뭐예요? 진동의 그 진폭상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끝이죠. 물론 요걸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가 상당히 늦게 걸리는 천기와 일찍 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형성이 강한 지기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확대를 한 거야. 천지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교류를 했죠. 중첩되면서 만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소는 약간 그 상태로 보시면 돼. 이렇게 다르게 진동하는 애들이 중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모종의 어떤 중간 방향성의 애가 생긴 거야. 이거를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난 어떤 개체와 개체들이 만나서 어떤 특수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이거를 질이라고 봅니다. 즉, 설명드리면은 복수의 주기적 운동성을 지닌 영역이 중첩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슬슬 얘는 뭐 부조화가 생길 여지가 없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방향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조화 상태가. 그런 상황인 질의 시초, 질지시 상태. 요거를 태소라고 한다. 조금 느낌 오시죠?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일체적 기의 상태는 태역이자 건, 요 양 3개짜리. 그 다음에 태초는 최초로 뭔가 이탈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는 기가 생겨. 감속되는 애. 그 다음에 태시는 얘가 완전히 감속되고 얘 반대쪽에서도 감속되면서 어떤 중심축이 확인된 거. 그러는 형의 시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중첩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조화가 야기되는, 그거는 태소. 역변화, 초, 시, 소, 소질. 그래서 질의 시초.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생의 기원은 어디 있어요? 무조건 태역이거든. 그 일체적 기에서 만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 사람이라고 썼지만 만물이겠죠. 사람을 포함한 어떤 모든 존재는 태역으로부터 생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병이라 부를 수 있는, 병이 사실 뭐예요? 부조화 상태거든. 그죠? 부조화 상태가 끊임없이 야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한의사들이 개입을 해서 이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과 기가 구비되고 난 후 질이 생겨내서 어떤 부조화 상태, 국소적 부조화가 생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질이 시초, 질이 생성되고 국소적 부조화가 야기된 태소에서 생기는 거지. 그죠? 좀 느낌이 오시죠? 태소 단계에서부터 야기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형과 기가 구비되지 않은 단계. 언제입니까? 형과 기가 구비되지 않은 단계. 태역이죠. 태역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태시 전까지. 왜냐하면 태시에서 형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를 뭉뚱그려서 홍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과 기가 구비되었으나 아직 질적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 그건 어디예요? 질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 요거죠. 태시. 그럼 태시를 홀륜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홍몽과 홀륜. 형기 미구월 홍몽. 즉 여기까지 태시 전까지 단계. 그 다음에 형과 기가 구비되었지만 아직 나뉘지 않았어.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홀륜이라고 한 거예요. 홍몽과 홀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만의 단순 변화 단계. 어디까지요? 태시 증까지죠. 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 이거죠. 홍몽. 그 다음에 형이 탄생되었으나 질적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 단계. 이게 태시죠. 태극. 예. 홀륜과 태극이죠, 그러면. 그래서 변화에는 보면 변화에는 태극이 있고, 이거 뒤에 나오겠네. 태극은 뭐랑 똑같대? 홀륜하고 같다. 태극은 홀륜하고 같고, 이 역은 뭐하고 같아? 이 홍몽하고 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역, 이후, 홍몽. 그죠? 그럼 이 태극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질적 편차가 나타나. 양방향의 거동. 즉 태소 단계죠. 이 태소 단계. 이거를 양이라 부르기도 하니 결국은 뭐랑 뭐가 같아요? 홍몽과 역이 같고 홀륜과 태극이 같겠지. 그리고 태극과 홀륜 이후의 단계는 양이라 부르는 거지. 완벽하게 질적 편차가 나타난 상태. 그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태극에서 역에서 태극에서 결국 뭐가 나타나? 양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이가 음양이라고 보시면 돼. 질적 편차. 그래서 음양 조화, 부조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부조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천지도 하늘이고 건곤도 한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하늘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개념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태극과 홀륜의 상태처럼 뭐 아직 질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약간 그래도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태는 건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편차가 완전히 발생해서 완벽하게 두 존재로 분화가 된 상태를, 양의의 상태를 천지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뭐예요? 건곤이 약간 더 근원적인 개념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둘 다 천지를 말하는데 질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냐 발생한 상태냐에 따라서 건곤과 천지로 나누는 거죠. 좀 아시겠죠? 이 뒤에 거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태역, 태초, 태시, 태소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든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철학적 관점을 세우셔서 이해를 하시든 요 네 가지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